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메가스터디 재정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재수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입시가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제공하는 점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아무래도 준비를 하려고 하면 2021학년도 입시를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입시가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뭘까라는 걸 저희가 첫 번째 화두로 던졌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경이 변화됐다.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냐면 대학교의 정원은 작년하고 인원이 거의 똑같은데 학생 숫자가 크게 줄었다. 그래서 올해는 경쟁률이 수시나 정시에서 모두 다 크게 떨어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도가 조금 변화됐는데 대학들이 여러분들을 뽑을 때는 실제로 학생 숫자가 많을 때는 실제로 아이들을 누구나 다 지원시킬 수 있는 제도보다는 그래도 선별해서 뽑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대학들은 생각할 텐데 올해 학생 숫자가 뒤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6만 명 이상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시의 지원 자격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등이 작년보다 꽤 많이 완화된 게 올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은 2월 달부터 재수를 처음에 결심할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금 2달여 정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상황인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 아직 개학도 못한 친구들이 있죠.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독공,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과 경쟁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올해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7가지 테마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낮아질 거냐? 경쟁률이 꽤 많이 낮아질 거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수능은 48만 4천 명이 수능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작년에 수능을 봤었을 거기 때문에 인원도 작년보다 약 4만 6천 명 정도 줄었던 경쟁률이 낮아졌던 입시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겪었을 텐데 올해는 실제 재학생들은 또 여러분들에 비해서 12.7%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작년의 재수생들보다 올해 재수생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학원이라든지 대성이나 이 메이저 몇몇 학원들의 지금 등원해서 공부하고 있는 인원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13% 정도는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만 명 이상이 실제 수능을 작년보다 적게 볼 거로 예상이 돼서 42만 명대 초반이 올해 수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6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니까 경쟁률은 반드시 떨어지겠죠. 수시도 경쟁률이 떨어지고 정시도 경쟁률이 떨어지게 될 텐데 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또 뭐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합격선도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한다라고 하면 합격의 영광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걸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고 두 번째입니다. 정시 인원이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때에도 실제로 이제 주요 대학교 기준으로 정시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역시 정시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늘어나냐면 우리가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대학들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 고대, 연대 이 대학이 작년에 비해서 200명 이상의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에 대학에서 정시 인원이 지난해보다 문이 넓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늘어나지 않는 대학교는 어디냐라고 봤더니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이 세 개 대학교의 정원은 12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죠. 아, 그러면 변동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대학들이 그러면 나는 서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에이, 우리 때나 지금이나 합격선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왜요? 위에 대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늘어난 대학교가 어디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이화여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경희대학교 이 대학들이 모집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여러분들이 재수를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최소한 이 9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텐데 이 9개 대학의 정시 인원은 작년보다 9.5%가 늘어난다라는 게 올해 특징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밑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립대라든지 동국대 그리고 홍익대 이런 대학교까지 다 더해서 우리가 15개 대학교를 또 나열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참고적으로 6% 정도의 정원이 늘어난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6만 명 이상의 학생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정시문은 늘어난다라는 건 정시에서 특히 합격선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추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넓어진다라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주어가 뭐냐면 지원 기회가 넓어진다. 이게 누구 입장에서냐면 재수생 입장에서입니다.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고3 때는 지원할 수 있었는데 과거 통계를 보면 과거에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누가요? 재수생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이라고 하는 교과 위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도 작년까지는 분명히 고3까지 지원 자격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 대학교가 경쟁 대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처음으로 재수생들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는 작년에도 학교당 300명짜리 고등학교면 12명 추천을 해주고 500명짜리 고등학교는 220명을 추천하는 정원의 4%를 추천하는 추천 전형으로 했었는데 이 연대는 그렇지 않았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연대도 3%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또 똑같이 추천 전형으로 바뀐다. 그럼 뭐야? 재수생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고3 담임 선생님 또는 고3 학년 부장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녀보셨을 때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도 지역균형 추천이 있고요. 가톨릭 의예과도 추천이 있고요. 카이스트도 있고요. 고려대도 있고요. 중앙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등의 추천이 있는데 물론 일부 대학교는 서울대도 받고 고려대도 받고 가톨릭대도 받고 똑같은 한 명한테 이렇게 추천 전형을 몰아주는 일부 고등학교도 있지만 상당수 고등학교는 이 서울대를 받으면 가톨릭 의대는 못 받아. 가톨릭 의대를 받았으면 고대는 양보해. 이렇게 했던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3%, 4%까지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주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추천을 하려고 하실 텐데 4%, 3%를 다 더하면 7% 가까이가 돼요. 7%짜리가 여기 있으면 붙을까? 라는 대학이 고등학교에 이제 하나의 고민이 생기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고대는 수능 최저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애들도 줄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만큼 적어지겠죠. 예를 들면 48만 명의 수능 봤을 때 1등급이 4%라고 얘기를 하면 4% 안에 들어간 애들은 18,000명이야. 근데 이제 42만 명의 수능 보는 올해 때는 1등급 안에 들어간 애는 17,000명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럼 수능 최저가 강화됐는데 만족시켜주는 애들도 적어. 근데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정말 잘하는 고등학교, 수능 최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는 거기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고대를 쓸까라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수능 최저가 불안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연대 추천받는 게 나한테는 확률이 더 높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다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고대에는 올해 재수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 기회가 발생할 거다. 이걸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제가 캐치를 하고 이제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 중에 저희가 이제 4월 23일인가 처음에 MEDF 모의고사를 보죠. 5월 달에도 보고 6월 초에도 보고 또 6월 중순에 6월 모의평가라는 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봅니다. 이 4번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해서 고려대학교 수능 체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다 추려서 만약에 이 아이가 메가고등학교야, 이 아이는 스터디 고등학교네, 이 아이는 교육고등학교야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에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모두 다 공문을 보낼 겁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김메가 학생이 지금 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100일 동안 공부를 했더니 실제 지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족족 수능 체제는 완벽하게 맞춰요. 이게 혹시 카드가 남으면 저희 학원에 이 학생한테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100% 합격을 시켜드릴게요. 라는 무언가 공문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부 전형에서 특히 고려대 쪽 연대야 고3 아이들이 대거 지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천서가 재수생들한테 안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지만 고대는 추천서가 정말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또 하나는 이 인원이 작년에는 이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400명이었어요. 학교 추천 전형이 원전형이. 근데 올해는 1158명입니다. 3배 가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전형은 굉장히 기회가 넓어진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하실 때는 수능이 4과목을 보잖아요. 수능 체제는 의대를 빼고는 3과목을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수능 체제를 3과목을 맞추는 걸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 학생부 전형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것과 연속적으로 내신 성적에 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은 01년생이죠. 01년생은 출생 인원이 56만 명인 친구들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2,000개가 있다라고 하면 한 고등학교에 280명씩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300명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출생 인원 자체가 몇 명이냐면 49만 6천 명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6만 명 이상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12% 이상이 줄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때 300명이었다고 하면 지금 고3 아이들은 260명대 초반이 전국의 고등학교의 평균 재원생 인원입니다. 재학생 인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30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때 전교 30등을 하면 내신은 반드시 국어나 수학이나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올해 고3이 26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똑같이 전교 30등짜리 아이는 이 아이는 11% 2등급 안에 못 들죠. 그럼 이 아이 내신은 3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때는 2등급을 받았던 아이 중에 3등급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이 올해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꽤 많이 생길 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 내신과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의 내신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의 내신이 훨씬 더 불리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교과 전형은 특히 내신만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 실제로 그러면 재수생들한테 크게 불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 저희 학원에 작년에 서초의학학 전문학원이라든지 저쪽에 서초기숙학원 이렇게 이과 쪽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내신이 1등급대 후반, 2등급대 초반대 아이들을 저희 학원에서 교과 전형으로 의대나 치대나 이쪽으로 꽤 많은 인원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하게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성적은 고3 때 이미 받아서 고정값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올해 고3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뀐다라는 게 또 하나 특징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올해 고3 친구들 원래 3월 2일 날 개학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4월 17일 현재
언제 개학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개학을 했죠. 온라인 개학이라는 건 수업을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하시고 숙제를 내주고 이 정도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3 때 경험을 다시 돌려보면 3학년 때도 내가 무언가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채웠던 활동도 했을 거고 독서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3 때 하셨을 텐데 올해 고3 친구들은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종합전형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쓰신다라고 할 때에도 올해 입시가 고3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학생부를 3학년 1학기 환경을 3학년 1학기 비교과를 쌓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신이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이 늘어난다라는 게 논술이라는 걸 주어로 잡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최근에 작년부터 논술 인원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4,600명, 작년에 3,800명. 그래서 약 16% 이상이 줄었고요. 올해도 한 10% 가까이 9.3% 인원이 줍니다. 이렇게 인원이 줄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논술로 얼마 안 뽑으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타 기관이 EBS라는 곳에서 입시 설명을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논술 준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애들이 주니까 경쟁률은 높으니까 논술을 안 하려고 하는 고3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다 경험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3시간 정도를 논술이란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모의고사도 보고 첨삭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1년 10개월 동안 계속 수능만 준비한다라고 해서 수능 점수가 막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것 중에 잉여 시간을 일부 빼서 논술을 준비하는 게 실제로 수능 점수를 올리는데 이게 짜투리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이 논술은 수시 모집에서 꽤 중요한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작년에 16%나 아이들을 뽑는 인원이 줄었지만 저희 학원에 다녔던 논술로 합격한 인원은 실제로 5%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점점 더 재수생들한테 논술은 기회가 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잡았습니다. 진짜 저희 학원에도 2월 15일 즈음에 이제 정규반 개강했을 때 들어온 친구도 있고 12월 선행반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있을 텐데 3월 말 그리고 4월 초 이렇게 들어온 친구도 일부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이 영상이 외부 유튜브로도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재수를 지금 하면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친구도 꽤 많을 텐데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3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 2028년도 여러분들이 고3 때 3월 2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처음에 3월 학평 시험을 봤죠. 이 시험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1학년, 2학년을 겪으면서 내가 수능을 만약에 시험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는 걸 첫 번째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1학년, 2학년의 내신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비교 우위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수시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혹은 정시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나는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뒤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수능에 올인하겠다. 이런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게 3월 학평의 가장 큰 의미고 이것에 따라서 계속 1년의 스케줄을 움직였던 게 과거에 여러분들 이상의 선배들이 했던 패턴입니다. 근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 3월 학평이라는 게 4월 24일 날 시험을 보겠다라고 연기 계획을 발표했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한 달 보름 이상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시험을 보려고 하면 또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냐라고 질문하면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도 이거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총선이 끝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지를 개개인별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교실에서 실제 수능 시험을 보듯이 무언가 실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고 책상에 앉아갖고 나 혼자 시험을 풀면 이게 정확한 진단이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올해 고3 친구들의 가장 큰 혼란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수시를 올인해야 될까? 난 정시에 집중해야 될까?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될까? 나는 수능을 어떤 과목으로 체제를 맞춰야 될까? 이런 무언가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차피 이 대학 입시에서 수능 시험을 볼 때 재학생이 70% 정도가 되고요. 재수생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인원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인데 이런 고3 친구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올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3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3 때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고3 내용이고요. 재수생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3학년 때 이미 내신이 다 끝났죠. 그리고 수능까지도 작년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진단은 한 상태죠. 난 수능으로 성적을 올려야 돼. 논술은 나한테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회야.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대학은 나중에 내가 수능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쯤은 지원해야지. 이런 막연한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2월 달부터 혹은 3월 달, 4월 달에 수능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무언가 체계적인 이런 노력이 무언가 상대적으로 고3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재수생은 안타깝게도, 이거 안타깝게도라는 말을 쓰기엔 좀 그렇지만 고3 친구들에 비해서는 재수생들이 상당히 수능 점수를 올리는 데는 유리한 고지에 점해져 있는 게 지금 사회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도 2주가 더 뒤로 늦춰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만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올해 가장 큰 기회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 확률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또 하나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대면으로 무언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조심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2021에 수시가 바뀌는 점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변하고 고대나 연대나 주요 대학들의 입시 요강이 바뀌게 되면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길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을 통해서 계속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평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는 420명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수시 때 이건 저희 메가스터디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외부의 학생들을 컨설팅하는 툴을 저희 학원의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는 툴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시를 6개를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이렇게 쓰는 근거는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뭔지 등등을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상담을 받고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맨 앞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가장 큰 저희의 테마는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저희가 대성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경쟁 학원들이 좀 있지만 그 학원에 비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저희가 외부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은 저희 컨설팅 센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와 똑같이 상담을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실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1년 동안에 얼마나 성적이 올랐냐면 문과나 이과나 100분이 기준이에요. 과목당 한 12점에서 13점 이상이 점수가 오르는 게 저희 학원의 전체 재원생들의 평균 성적인 거고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실제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에 500명 이상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여기 지금 이제 서초 메가스터디 211명이라고 깨알같이 자랑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성과가 나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 올해 곧 수험생들은 작년에 비해서 6만 2천 명이 줄었고 여러분들은 수능을 몰입할 수 있는 재수생이다. 또 하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학교에도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언제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지 시절이 요원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40점 이상이 오른다. 여기 하나가 더 빠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수능도 2주 이상이 연기가 됐다. 작년에 2주 이상 먼저 시험을 봤을 때 40점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최소한 43, 4점 정도 이상은 올라갈 거고요. 고3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그 이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 재수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 건 그리고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점이 꽤 계실 텐데 이 부분만 조금 이제 잘 겪어 나가신다고 하면 엄청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이제 저희 학원은 지금 2월 달에 개강을 하고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권고 때문에 한 2주 정도 저희가 휴원을 하긴 했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조그마한 사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감독기관에서 저희 학원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계속 감독을 나오셨을 때도 저희 학원은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관공서에서 칭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 학원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믿고 이 환경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잘 관리해서 12월 달 수능 성적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을 성적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남은 7개월 정도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정말 멋지게 이뤄내시는 저희 메가스터디 재원생들이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